수급이 몰리는 곳에 우리의 수익이 숨어 있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이주호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세 분과 함께 간략한 약간의 OX 퀴즈 같은 것을 한번 시작하면서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1000스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3000닭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물론 뭐 5000피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자, 3000닭에 대해서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에 보면 OX 표말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들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아주 짧게 예상을 좀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능할지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동그라미, 한 분은 X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부터 듣는 게 좋겠죠. 자, 이건희 대표님. 네. 3000닭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번 정부가 한다면 하는 것을 보니까 코스피도 그 큰 기업들도 5천을 보냈는데 코스닥도 조심스럽게 좀 3천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4개를 언급했잖아요. 2차전지, AI, 로봇, 바이오라고 하는데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인 줄 알았는데 오늘 거의 상한까지 계속 보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천장이 없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동안 조정 나왔던 바이오가 당분간도 좀 주도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개혁 관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증시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1000스닥, 코스닥이 1000을 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0 넘는 거야 뭐 시간 문제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2000, 3000 이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요. 우리 공 대표님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거든요. 3000닭 올해 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국 증시가 저평가 구간에서 5천선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정상 구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정부가 추진하면은 외국인의 이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정부가 언급한 게 그래도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돼야 법제화가 돼야 코스닥이 3000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미니언의 발언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는 종목 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서서 뭐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결산 시즌 다가오고 감사 보고서 나오는 시즌 다가오면 괜히 또 이게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 좀 되거든요. 이런 시기적인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원래 계속 오를 수가 없고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듯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어닝 시즌 때마다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좀 눌림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대기업을 끼고 있는 종목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역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은 아무래도 계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대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로 X를 든 이주호 본부장님 차례인데, 앞에서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에 3000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줘야지 그제서야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터무니없는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적 시즌마다 삐그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딱 3000 간다라기보다도 시간을 두고서 가긴 가겠지만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진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천원에 가기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걸립니다.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큰 급락이 나오는지는 알테오젠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대모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조그마한 이슈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에 3천 가기는 조금 버겁고 이 시간을 두고서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각각 나름대로 예상하고 혹은 전망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루하루 저희 방송과 함께 그 계단 밟아 나가듯이 그 전망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이 몰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 수급 로드맵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일단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요. 알테오젠, 고려아연, 키움증권 쭉쭉 가보면 제약바이오 많고요. 그리고 로봇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빠지지 않고요. 끝에는 이제 반도체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느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렸는지는 이렇게 종목면만 보더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주호 본부장 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노란색 말이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6칸 단번에 전진합니다. 가보시죠. 네이버부터 가는군요. 자, 네이버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동안 뭐 국가대표 AI 이슈도 있었고 한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덕분인지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은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은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피지컬 AI의 완성은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치를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나무 합병 이슈도 충분히 한몫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코스닥 3천 부양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는 사실 두나무랑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STO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웹 OS를 개발 중에 있는데 아크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명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세계 최초로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O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랑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러한 OS가 아니라 웹 OS라는 쪽으로 만약에 아크마인드가 성공하게 됐을 때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사실 뭐 지금 당장에 될 건 아니지만 네이버는 이 로봇과도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엮일 이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6월의 고점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네이버를 두고는 약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상승을 보면서도 쉽사리 따라붙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이버 우리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지켜볼까요?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직전 고점인 28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올랐던 것도 스테이블 코인이랑 토큰 증권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좀 정부가 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뭐 2위에서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두나무랑 또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두나무를 활용해서 업비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접근하기 용이해졌고 그걸 통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30만 원에서 약간 밀렸지만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바탕으로 만약에 내일도 코스닥에 쏠림 현상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바로 굴려보죠.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걸릴지요? 두 칸 전진합니다. 아하,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리가캠 그리고 ABL바이오의 상승을 보면서 알테오젠의 이 상승폭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4% 정도 올랐고 애프터에서는 조금 더 추가돼서 5%대 마감됐습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알테오젠이 좀 가장 좀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소식 때문에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제 악재가 터졌죠. 기술 이전 계약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벌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 4천억 정도를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급락세를 좀 보였었고 로열티 역시 예상치가 한 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에서 5%. 근데 2%대로 발표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코스닥 3천 시대를 연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오늘 오늘장에 좀 반등을 한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4월 달 부근에서도 금리의 인하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테오젠. 일단은 이틀 연속 4%대 상승을 하면서 40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지금쯤에서는 이걸 저가로 보고 접근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요. 저는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지금 시점이 딱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역시 한 2거래일 연속 좀 순매수세를 금투랑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키투르다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세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로서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원래는 30분 정도 투여를 했는데 이 키투르다 기술력으로 인해서 몇 분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좀 편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이 52조 정도가 달성할 전망입니다. 로열티 역시 한 2% 정도라고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은 매출 대비로는 수천억 정도가 대비해서는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에 이제 작년에는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더라면은 올해는 5,200억 그리고 내년에는 한 1조 정도의 매출액이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딱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우상향 이제 정배열 국면에서도 이 박스권 국면에서 선을 쭉 그어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현재는 하단 구간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단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의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한 알테오젠인데 우리 공 대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희 대표의 빨간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골고루 섹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4칸 전진합니다. 어호, 증권으로 가는군요. 자, 키움증권이 나왔는데 최고가 경신 중인 종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가 경신이기도 하고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증시 대기 자금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주식을 해야겠다는 심리가 슬슬 많이 요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안에서 이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튼실한 이러한 증권사도 많지만 역시나 이 개인 투자자한테 초점을 맞춘 위탁매매 그 점유율 1등은 키움증권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키움증권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좀 많은 돈,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매매 오히려 더 좀 처음부터 많이 좀 이렇게 좀 습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면 거래 대금이 확대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의 이렇게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 쪽으로 좀 수혜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증권업이 다 올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키움은 어쨌든 4% 정도 상승하는 종목 쪽에 속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잘 갈 걸 계산하면서 좀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일단 지켜볼까요? 네,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오늘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팔았고 근데 그 안에서 키움증권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개인 매수 심리는 이제 최고조에 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주식도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지난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국장은 안 되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좋고 올라가고 먹거리가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는 당연히 활발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5월달 기준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키움증권 그 매출이랑 영업이익 쪽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지금 연말 컨센서스 기준치가 작년에는 2조가 안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순 영업수익이 2조 3천억이 넘어갔고요. 영업이익은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영업이 굉장히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역시나 키움증권이 이 증시에 있어가지고는 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을 돋보이하고 있다는 점은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다 올랐고 목표치를 어느 정도 이루었고 이제 코스닥까지 불이 붙는다고 한다라면 더욱더 거래가 붙고 더욱더 많은 돈이 돌면 돌수록 저는 키움증권의 이러한 실적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 종목 연속으로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 최근에 뜨거운 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주사위를 굴려볼 차례입니다. 이 본부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 위치한 노란 말이 움직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고요. 4칸 전진하면요. 그러면 파마리서치가 되겠군요. 자, 파마리서치도 꽤 큰 조정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시금 상승을 노려보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는 하방 경직성은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지금 의료 관광이 회복된 점들, 그 다음에 리쥬란이 국내외에 성장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4분기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후에 계속 빠졌고 화장품이랑 같이 좀 작년에 되게 아쉬웠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 2분기, 3분기 때 실적 눈높이가 지금은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밸류 부담이 덜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조금만 실적이 잘 나와도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지금 저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앞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은 안티에이징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프팅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근데 리쥬라닐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피부 재생을 돕는 스킨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리프팅이랑 병행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거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통해서 성장이 더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마리서치가 아마 코스닥 시총 12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저희가 수급 로드맵이니까 또 수급적으로 보자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점 그게 약간의 걱정일 것 같고 항상 같이 비교가 되는 게 LNC바이오나 또 최근에는 한스바이오메드까지 붙었는데 그쪽에는 또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불안감은 없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관의 수급은 좋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 좋은 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LNC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쪽 사업을 이제 들어왔고 결국에는 지금 파마리서치와 그 기업의 차이는
돈 버는 액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LNC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다라는 점 이걸 본다면 이제 파마리서치는 새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장하고 있는 단계고 LNC 바이오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라인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파마리서치는 오히려 그들과는 상관없이 저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안 좋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점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면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리서치까지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4연속 매수가 나왔고요. 언제쯤 관망 의견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다음은 공 대표의 초록색 말 알테오젠의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6칸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로보티즈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로보티즈. 굉장히 핫한 종목들만 골라서 지금 걸리고 있는데 로보티즈라 그러면 2025년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10배거 달성했고 그런데 지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21%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12%로 좀 아쉽게도 마감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이어서 대기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LG양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동반 수급이 좀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쯤에 일반인들에게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고객사로 지금 확보해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오늘 좀 상승폭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2월 달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일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 역시 옵티머스의 신제품을 상반기 내에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 9천억 정도의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통상 양산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게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액추에이터의 이제 매출의 캐파가 더 증가되면은 로보티즈도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연간 한 300만 개의 공장을 좀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자, 로보티즈의 시총이 어느덧 4조를 넘겼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과연 추가적인 또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매수 관망 의견 정리해 주시죠.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악재가 있다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여부인데요. 지금 2번 정도 불발이 됐기 때문에 적자라는 이유로 불발됐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악재로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정별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좀 알테오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아직까지도 고점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시세가 나온 만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단 부분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신모델이라든지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재차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본다면은 지금 12월 달부터 1월 26일까지 위에 상단 보면 외국인이 한 3만 4천 주 그리고 기관도 7만 8천 주 금투도 지금 12만 주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서 대응하셔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장이 좋아도 고민은 남습니다. 다 매수 의견을 주시니까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또 되는데 자, 다음은 이 대표 차례입니다. 자, 빨간색 말 현재 키움증권에 있는데요. 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는군요. 자, 제약 바이오 중에 제약 쪽으로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랜만에 본다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 나왔어요.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시장 주도한 거는 바이오주였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을 좀 빼놓을 수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산업으로 다 집중이 된다라고는 다 시장에서 이제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바이오, 2차 전지, AI, 로봇. 그런데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브랜딩 파워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 자체가 셀트리온 그룹 산하에 있지만 코스닥 지금 27위거든요. 코스닥 20위권대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하게 그 기술력만 있고 굉장히 적자가 부실한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전부 다 끌어다가 지금 올라간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점. 제가 봤을 때는 순위는 27위지만 사실상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안에서는 브랜드 파워로만 따지자면 가장 우수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 값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7만 원을 되찾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매수 의견 맞나요? 네, 매수 의견이고요. 저는 왜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못 가는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랑 합병을 하면서 2024년 당시로 돌아가면 그 영업이익률이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영업이익률이 그 당시 합병하고 나서 13% 정도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만 놓고 보면 거의 30%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27%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합병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힘든 과정을 다 이겨냈고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주가를 나름 짓눌렀다고 그 이야기가 나왔던 상속 관련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에서 상법 개정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국가에서도 일부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알지노믹스, 에임드 바이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바이오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타 바이오사 대비해서는 분명한 저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주가를 짓눌렀다가 차츰차츰 좀 우상향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봉상으로는 바닥입니다. 지금보다도 실적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더 좋았을 때에도 당시에 이전 팬데믹으로 가면 20만 원 이상 갔던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그동안 많은 리스크랑 많은 이런 힘든 구간을 거쳐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바이오가 수혜를 받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 안에서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분께서 단 한 종목씩만을 설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휴림로봇도 있네요. 그리고 ABL바이오, 삼성 SDI, 한국전력, 뉴로메카, 마지막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내 종목 나와라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될지요? 이주호 본부장의 노란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뉴로메카입니다. 자, 어제는 하루 쉬어갔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 결과만 보면은 역시나 뉴로메카도 급등에 대한 조정을 피해가진 못했어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위아래로 진폭이 거의 뭐 4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한가 터치하고 그러고서 또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로메카가 급등 나왔던 사유가 지금 삼성자산운용이랑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지분을 10% 취득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게 지분, 그러니까 경영권에 관여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ETF 운용 과정에서 단순하게 보유에 대한 거를 공시를 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근데 사실 내부자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지금 근데 그 지분을 확보했던 기업명을 보면은 삼성 자산운용이랑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목적 자체가 단순 투자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국에는 착시 현상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때 10,000원부터 얼마나 그렇죠, 예. 얼마나 갔는지를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게 뉴로메카도 처음에 이제 상한가 가면서 출발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도 삼성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착시 아닌가? 이게 진짜로 그냥 ETF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공시가 그냥 그것 때문에 난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 당분간은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휴림 로봇 사례에서도 우리가 봤었고, 그리고 또 오늘 뉴로메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한가로 시작했다가 빨간불 켰다가 다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6%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내일 이후 장에서 똑같은 모습이 펼쳐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뭐 쉬어 가야겠죠? 네,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당황하셨습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예. 네, 관망 의견 드리는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봇주들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 외 종목군들이 많이 가는데 굳이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관망해서 지켜보시고 차라리 내가 투자를 한다면 다른 로봇주들,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말고 다른 쪽,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쪽은 계속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올라왔던 이슈 자체가 그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관망하시고 다른 쪽을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폭이 크고 변동폭이 큰 로봇 쪽의 종목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관망 의견이 처음으로 오늘 나온 것 같고요. 자, 다음 공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로보티즈부터 출발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지요?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꼭지점에 있는 삼성 SDI로 가는군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쏠렸던 수급들이 뭐 2차 전지나 다른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로봇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에는 배터리 셀이 들어가고 배터리 셀에는 양극재도 들어가고 양극재에 전고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통상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그리고 삼성 SDI는 현대나 기아에게 로봇 배터리를 실제로 이제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통상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삼성 SDI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강세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도 5일선을 상회하면서 올라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공시가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좀 개발을 위해서 착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그 소식이 들렸어도 뭐 크게 주가에는 좀 미흡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향후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중심 로봇인 것 같아요. 로봇이 수요가 늘어나야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또 동반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고, ESS도 통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ESS 수요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실적이 좀 하방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와 우려를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실적이라든지 다른 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 쪽으로도
통상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1월 22일 날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22%까지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은 출회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현재 11,000개 정도가 증설하고 있고 올해에도 이제 오픈 AI가 증설할 계획이죠. 그러면 ESS의 수요가 더 증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한 160개 정도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700개 이상이 더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59기가와트시에서 한 2030년도 되면은 한 3배 정도 증가한 142기가와트시까지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ESS 수요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눌려도 장기적으로는 홀딩 의견,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차트를 길게 늘여놓고 보면 아직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지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삼성 SDI인데 그에 대한 전략을 내어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선택될 마지막 종목은 뭐가 될까요? 숫자는 4가 나왔고요. 4칸 전진하면요. 예, 마지막이 화려합니다. 휴림 로봇이 나왔는데요. 휴림 로봇 이 주가 보고 있으면 멀미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약간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 유엘 로보틱스 핵심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름 과대 낙폭이 나온 이런 로봇주 안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 차트보다는요. 경고 위험 지점 그리고 지분율에 반드시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고 위험 지점 공시가 떠 있거나 예. 아니면은 지분율이 굉장히 적으면서 사채 자금이 많이 들어간 이러한 로봇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주식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림 로봇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관망 의견이신가요? 네, 관망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잘못 종가 베팅을 했다가 로봇주로 좀 크게 좀 아침에 좀 많이 좀 출렁출렁 했었는데 잘 회복을 했고요. 일단은 기관 시장 자금 유입처가 다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승부를 보려고 하면 시장에서는 패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주가 변동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매력 있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승부를 보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위험 해제 기간 동안은 되도록 관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관련해서 흡사한 경험이 있어요. 이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게 수익을 많이 보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상한가 30%로는 만족을 못하고 이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루에 뭐 40%, 50%를 내가 충분히 뭐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꼭 말씀하신 것처럼 패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안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